안녕하세요. 2025년 9월 3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분당에 치과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후배가 하는 치과인데 제가 오래됐는데 친구 딱 봤더니 어디 상태가 안 좋아요.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근데 이 친구는 내 의학을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데 몇 년간 다녀도 몰랐는데 이마에 내천자 주름이 딱 젖어 있어요. 요새 이마에 주름이 젖어 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미간에 주름이 딱 가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위장병이 많이 없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잠시 세면은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3개, 2개 있는 건 괜찮아요. 딱 하나만 무지하게 진하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제 원인을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배우자가 중병에 걸리거나 이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대단히 잘 맞아요. 제가 그동안 한 60년 가까이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마에 깊게 주름이 패인 사람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문제더라. 이건 관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후배가 치과병원 원장에 이리 와봐 하고 제가 엘로드로 조사를 했더니 너 위장 안 좋고 역류성 식도염 있는데? 라고 했더니 아주 심하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위장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역류성 식도염 제가요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어요. 역류성 식도염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봤더니 역류성 식도염은 양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고 고친다고 얘기하는 의사들도 전부 엉터리더라. 고치지도 못하면서 뭐 100%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뭐냐? 사람 얼굴이 있으면 목이 있고 목하고 연결된 것이 식도예요. 식도. 그 다음에 위장이 어떻게 있느냐면 이렇게 해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여기에 관략근이 있어요. 이 관략근 오그라드는 거 우리 몸속에 관략근이 크게 3군데가 있어요. 제일 큰 관략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항문, 또 하나는 방광, 또 하나는 위. 이걸 분문이라고 그래요. 위장에는 문이 2개가 있어요. 이쪽 12지장으로 넘어가는 데가 여기가 유문, 여기를 분문이라고 해요.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역류라고 하는데 위장에는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이 있어요. 점액. 미끈미끈해요. 여기 미꾸라지나 장어 같은 거 잡으면 뭐 미끈미끈한 것이 나오죠. 그것이 자기 피부를 보호하죠. 그런 것처럼 위 점막에서 미끈미끈한 액이 나와서 여기를 보호하니까 위산이 많이 있어도 위 점막이 보호가 되는데 식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식도에 올라오면은 여기에 식도를 상하게 해 세포들을 그것을 식도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음식물이 거꾸로 올 때 입에까지 올라오죠. 이 목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후라고 해요. 인후. 이 혓바닥이 있는 쪽을 여기 인두, 그 밑에를 목 있는 후두.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역류성 인후염까지도 이 목에까지도 염증이 발생이 된다. 역류성 식도염 유튜브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의사는 조회수가 100만이나 되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헛소리예요. 못 고쳐요. 양의사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고 치료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결국에는 못 고치는데, 첫 번째,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물을 참 기가 막혀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저보다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할수록 제 의학을 더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셔. 야, 후배, 너 형 얘기하는 거 잘 들었나? 너 때문에 저 영상 만드는 거요. 약물로 치료하는데, 무슨 약물을 주느냐? 위산을 적게 분비하는 약물을 준다는 거야. 이게 한국말이야. 이게 의사들이 현실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되니까 뭐 8주간을 먹고 말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조절한다. 과식을 하지 않아야 돼.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 이건 뭐 당연한,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 술 맨날 먹는 놈한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 술 먹는 놈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건 한국 말이니까, 그냥 의사니까 하는 말이지. 나처럼 평생 술 먹는 사람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술 마셔. 이건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술 먹지 말라. 그럼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의사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 해도 되지만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 이게 역류성 식도염 고친다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밤에 먹지 말라. 야식하지 말라. 자극성 있는 음식물 먹지 말라. 매운 거, 짠 거. 과식, 술, 뭐 커피도 뭐 마시지 말라. 이게 무슨 치료법이요, 이게 치료법이래, 이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의사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역류성 식도염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한심스러워서. 지금 인공위성이 화성까지도 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뭐 AI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의학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반도체 뭐 1등 하는 게 많아요. 뭐 양궁 세계 1등이 많다고. 의학도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봐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을 고친다? 음식물 조절하는 거, 과식하지 말고 술, 담배 먹지 말아야 되고, 야식하지 말아야 되고, 자극성 있는 음식들 먹지 말고, 커피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이 위장병에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런다고 역류성 식도염이 나아요? 안 나요. 제가 위장병을 16년간 알아본 사람이라서 대단히 잘 알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고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아까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식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위장에 여기 관략근이 있는 부분. 관략근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관략근이 꽉 조여 있으면, 항문에 있는 관략근은 웬만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수의근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거. 이 근육 같은 것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이것을 수의근이라고 그래요. 항문의 관략근은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딱 좁히려고 그러면 좁아지죠? 그런데 여기는 불수의근이에요.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문에 있는 관략근이 이상한 거 사실이에요. 이거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면 전부 위장병이 있어요. 다 있어요. 위장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그때그때 여기로 쑥쑥 내보내면 거꾸로 올라올 게 없겠죠? 왜 올라와? 여기 소화 안 되고 여기에 잔뜩 음식물 같은 것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로 거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려고 하면 분문 관략근을 해결하고 위장병을 치료를 해야 된다. 자, 사람은 관략근에 위장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병이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의학인데 뭐 막 길어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너무 쉽죠? 관략근에 위장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치료다 이게요. 이렇게 쉬운 걸 못 고쳐요. 의학 박사 하고 뭐 가지고 있고 외워서 하는 공부니까, 배운 공부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깨달아서 고친 거예요. 깨달아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이 치료 원리가 아주 간단하다. 의과대학 6년, 10년 전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원리는 다 맹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모든 병은 다 낫는 거예요. 그죠? 쉽죠? 그럼 혈액순환 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는 제가 깨달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심천의학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심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을 제가 혈액순환이 되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에 걸리라고 고사를 지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의학의 다란 말이에요. 90%, 99%. 이게 의학이에요. 그런데 혈액순환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느냐를 제가 찾아냈다 그런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하더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안 하더라.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팔베개 하고 잘못했을 때, 팔이 저릴 때 꼬집으면 안 아프고, 그럼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린 다음에 저리지 않을 때 꼬집으면 금방 통증, 아픔을 느끼더라. 그것은 신경이 작동을 잘 하는 거죠.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술을 많이 마시고 잠재의식 속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바예요. 요것은 성립하는데 여기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고민을 했더니 여기 성립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여기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이 작동을 잘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제가.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병이 낫는데, 이 방법이 생겨난 것이 신경을 작동을 잘 하도록 만들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역류성 식도염을 설명을 하지만 모든 병의 치료 방법에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분문에 있는 관략근은 신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장기는요, 오장육부는 장기는, 장은 속이 차 있는 것을 장이라고 그랬어요. 심장, 간, 폐, 신장, 간, 심, 비, 폐, 신, 이런 것을 장이라고, 부는 속이 비어있는 것을 부라고 그랬어요. 식도, 위장, 소장, 대장, 담낭, 방광, 이런 것은 어느 물질이 통과하는, 속이 파이프와 같은 것이 부라고 그랬어요. 장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신경에 영향을 받느냐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이건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뇌신경인데, 뇌신경이 12쌍이에요. 그 중에서 한 쌍이 미주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는 전부 미주신경의 영향을, 여기 뇌신경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갈라져 나와가지고, 각자 갈라져 나와서 장기로 다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자율신경, 이것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중추신경.
이 머리 밖에 있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요 뇌신경은 머리에 있는 모든 거, 얼굴의 안면, 근육, 눈, 코, 귀, 입, 뇌 이런 것에 관할을 한 신경이고, 이 목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있는 중추신경은 이게 모든 신경, 중추신경에서 다 모든 신경이 갈라져서 우리 온몸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살리는 방법을 제가 뇌 수술을 안 하고도 이 미주신경이 작동을 잘 하게 만든다. 이게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뇌신경과 중추신경을 하나의 강으로 봤단 말이에요. 강. 그래서 어느 곳이 한 군데가 막히면 얘들이 작동을 양쪽으로 잘 하지 않더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잘 막히는 곳이 대추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대추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혈자리예요. 여기가 막히면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대추가 막힌 것을 이걸 풀어주니까 뇌신경이 작동을 잘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관략근은 이 관략근을 관장을 하는 신경이 어디에서 나가느냐면, 한자를 쓰면은 대단히 싫어할 것 같아요. 한자 속에는 의학 상식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도, 귀신 신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전부 혈자리는 뭐 신문, 손톱에 있는 신문도 있어요. 이것은 전부 심장하고 관계되는 혈자리라고 그랬어요. 신도가 5번째 흉추 바로 아래. 대추가 7번째 목뼈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밑에가 신도인데, 요 혈자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분문에 있는 관략근이더라.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여기 신도라고 하는 혈자리를 누르면 악 한다. 이거 등뼈를 하나씩 손으로 눌러 보는데 여기 누르면 악 소리가 난다고요. 100% 아파요. 그런데 이 신도가 심장하고 관계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략근이 시원찮다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100%, 99%가 아니라 100% 심장병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이 있어서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산이, 음식물이 역류를 할 때 여기 상처가 많이 난 사람들은요, 막 가슴을 쥐어짤 만큼 많이 아픈데 그때 심장도 같이 아파요.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아파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은 위산이 역류할 때 이 목도 타는 듯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도 있어가지고, 심장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은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심근경색을 뭐라고 그래요? 심장마비. 심장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이 관략근을 치료하는 방법은 2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대추하고 신도 2군데만 사혈을 해주면 관략근 오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을,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무슨 약물로 뭘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하면 병이 낫는다니까. 위장에, 여기 관략근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게 느슨해져 있는데 그걸 뭘로 고치냐 이게요. 약물로 고쳐지느냐. 미주신경하고 중추신경, 어디예요? 신도. 여기서 눌려 있으면, 심장으로도 가지만 관략근으로도 가는 신경이 중추신경에서 눌려 있으면, 뭘로 눌려 있겠어요? 근육으로 눌려 있어요. 근육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근육으로 눌려 있으면 여기로
가는 신경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심장도 작동을 잘 못하고 관략근도 작동을 잘 못해서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아니요. 두 번째, 위장병은 또 어떻게 고치면, 위장병도 위장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만 하면 이건 그냥 고치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어. 제가 위장병을 16년간 알아본 사람이라니까요. 지금도 타고나기를 위장을 시원찮게 타고나서 과식을 하거나 제가 또 평생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지금도 위가 대단히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과식하면 시원찮아요. 그런데 위장도 치료하는 방법은 미주신경은 이 대추만 사용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위장병은 자 보세요. 위장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배꼽하고 기골이라고 그래서 명치 위 여기 가운데가 이게 중환이라고 하는데 중환 위장의 가운데 여기에서 뒤로 여기에서 중환에서 딱 뒤로 등뼈 있는데 여기 막혀서 그래. 여기 거기가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우리는 엘로드가 있어서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으면 위장하고 정 반대쪽 여기에서 위장을 관할하는 중추신경이 근육으로 또 막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 근육으로 막혀 있는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위장병이 그냥 낫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위장의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하면 되는데 신경을 살려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등뼈 있는 곳 하나, 둘, 세 군데만 치료를 해주면 위장병도 고치고 관략근도 치료를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고칠 수가 있다. 역류성 식도염 무서워요. 심한 경우는. 왜 그러느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암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역류가 생기니까 염증이 생겼어요. 그것을 식도암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 식도암이라고 진단을 하면 이 식도를 다 잘라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수술이에요. 그리고 후유증도 대단히 높아요. 맥을 잘 못 쳐요. 살도 안 찌고. 또 식도 위에 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후부. 후두암도 진짜는 후두암도 상당히 일찍 사망을 해요. 병원에서 앓은 지 대부분이 후두암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 같아요. 성대 결절, 목이 자주 쉬게 하는 거. 인후부, 목구멍, 초입 부분에 잘 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역류성 인후염이 있을 가능성이 똑같이 있다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대단히 쉽다. 제가 말을 더 점잖게 못해서 어려운가요? 아니 이 세 군데에서 중추신경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게요. 요 두 개가 막혀서 위장병, 요 두 개가 막혀서 관략근.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이 있어서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다른 사람보다 높은데 특히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있을 때는 식도만 아픈 게 아니라 심장도 똑같은 정도로 협심증도 느껴서 죽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 있다. 원인이 왜 그래요? 신경이 잘 작동을 하지 못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병이 생긴 것을 약물이나 다른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어서 고친다라고 하는 음식물 조절해서 고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치료법이 유튜브에 쫙 다 깔려 있어요. 음식물 얘기만 나와 있단 말이죠.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겠죠? 다시 한번 제일 처음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하나는 관략근 명치 끝에 있는 거예요. 누르면 아파요. 체하기도 잘 취해요.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잘 체해요. 무지하게 잘 체합니다. 여기 막히면. 관략근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장병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요 두 개만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건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관계되는 신경을 잘 작동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신경, 여기에 관할하는 신경은 뇌신경 중에 미주신경, 이것은 대추를 사혈하면 된다. 근육으로 눌려 있으니까 근육만 풀어주면 간단히 사혈된다. 그 다음에 신도, 다섯 번째 등뼈, 이 대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뼈 밑에, 이거 신도, 여기서 이 관략근으로 들어가고 심장으로도 신경이 갈라져 나가는 곳이다. 요 신도. 그 다음에 위장은 위장에서 정, 중앙, 사람마다 위치가 달라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여기 배꼽하고 명치 바로 위 사이 가운데 이게 중안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반듯이 가는 등뼈, 중추신경, 요 세 군데만 치료를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해. 나 모르겠어. 그럼 딱 한 군데만 하면, 어디를 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나을까요? 신도만 사혈을 해도 역류성 식도염이 8, 90%가 낫는다. 여러분, 저 역류성 식도염 유튜브 보세요. 전부 똑같은 얘기들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 조절하는 거, 그런 것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